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구교사 박전현입니다. 흔한 서른의 한시견흥입니다. 남편에게 지조와 의리를 요구하는 조선 여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넌 내 거니까 나만 생각해, 이런 내용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당신은 내 남자라는 것 잊지 마세요. 남편에게 지조와 의리를 요구하는 조선 여인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흔한서론의 견흥 해석. 사랑이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화살을 쏘는 에로스와 아름다운 푸시케의 사랑은 의심 때문에 위기를 맞았고, 사냥꾼 게팔로스와 프로크리스의 사랑은 의심 때문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랑에는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고 샘내는 것은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가 샘내는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적 도덕관념을 벗어난 솔직한 마음을 품격 있는 시에 담았습니다. 흔한스러운 결혼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최고의 여류 시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내 남자니까 내가 준 거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해.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흔한 서른의 사시사가 있습니다. 임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한 편 본문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입니다.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흔한서른이 지은 한시로 제목인 견흥은 흥의 겨울라는 의미이다. 내용과 좀 다르지 않죠? 내용과 좀 틀리죠? 흔한서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총 8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수와 사수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 상황 속에서 비단과 놀이개와 같은 정표에 의탁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며 남편에게 지조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부장적인 조선사회에서 적극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가 있습니다. 한시에서 한시 원문은 몰라도 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먼지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나섰죠. 봉황새 한 상이 마주보게 수놓여 있어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임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다수입니다. 보배스러운 순금으로 반달 모양 노르개를 만들어 주셨지요. 시집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오늘 길 떠나시는 임에게 드리오니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제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그럼 굉장히 날카롭죠. 자, 3수부터 보겠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나는 화자죠. 이 화자고 비단 한 필은 시적 대상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기운 나섰죠. 자, 봉황새 한상. 봉황새 한상은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합니다. 마주보게 수놓여 있어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이 비단에는 금실 좋은 부부가 있어서
정말 좋은 눈부셨다. 그 먼지를 털어내면 눈이 나섰고 광원산상이 마저 보여 있어서 반짝은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우리 이런 때 있었다는 거죠. 먼지를 눈부셨지요. 이거는 비단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상을 통해 자신의 의도는 내가 이 비단 네 주니까 네 나를 잊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니 정신 차리라 이 말이다. 그죠? 오늘 아침 임 오늘 아침 임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오늘 이미 떠나는 날 정표는 정을 담을 물품인데요. 비단 한 필이죠. 가수의 놀이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 바지 짓는 거에 아깝지 않지만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는 주지 마세요. 다른 여에게 관심 두지 마. 이건 걱정이 담겨있죠. 이럴까봐. 남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는 직설적 표현입니다. 우선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지요. 부정적 표현으로 우려를 드러내고 말을 건네는 어투, 명령형 의미로 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에게 정표로 비단을 드림입니다. 보배스러운 성금은 중요한 보물이잖아요. 반달 모양 놀이개를 만들었지요. 놀이개는 여자들을 장신구입니다. 이 놀이개가 시적 대상이죠. 근데 이게 시부모님께 받은 예물입니다. 이걸 남편한테 주면서 네 정신 차려 이 말이죠. 뒤집을 때 시부모님이 주신 거라서 다왕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최시혁 씨 오시죠. 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오늘 결단하시는 임에게 화자와 임의 이별 상황이죠. 흔한 사람과 남편은 사실은 그래 뭐 아이도 낳고 했지만 그렇게 애틋한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정표. 놀이개 담수의 비단 한 필이죠. 너도 차고 다니며 부모님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강한 명령입니다.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흔한스러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글도 잘 쓰고 문제도 뛰어났으니까요. 중국에까지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율곡이의 아버지도 그랬죠. 율곡이의 아버지도 신사임당한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율곡이의 아버지도 좀, 아내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율곡이가 잠시 중이 되었죠. 중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살림 세력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학자였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애를 좀 먹었습니다.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새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다른 여에게 관심을 갖지 마. 이건 걱정이죠. 나와 의리를 지켜라. 직설적 표현입니다. 부정적 표현으로 우려를 드러내고 말을 건네는 어투, 명령형 의미로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에게 정표로 놀이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령시고요. 한시고 오원율시. 한시는 오원과 칠원이 있고 율시는 팔행으로 되어 있고 절구는 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율시니까 5글자 팔행으로 되어 있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연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기원적이고 또 명령적입니다. 아주 강합니다. 직설적입니다. 직설적. 주제는 임을 향한 마음, 임에 대한 사랑의 정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 이보다는 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특징입니다. 떠나는 임에게 비단 한 필과 놀이기를 주면서 당부하는 시입니다.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바람기 있는 남편을 걱정하는 시고요. 정표는 남편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의미인데 지조를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부정적 표현으로 남편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의도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우아하고 섬세한 묘사와 격조를 지닌 시입니다. 명령형이 세어로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상을 통해서 잊지 말기를 소망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래 좋은 때 있었잖아. 반복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넌 내 거니까 나만 생각해.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